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오늘 북한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 폐지 그리고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인권 결의안 내용을 좀 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49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감대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지하라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들을 무조건 지체 없이 석방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는 내용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안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금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관심을 끄는 내용이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미국, 일본 이렇게 49개 국가가 공동 제안을 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표결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결 없이 채택됐다는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국제사회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공동으로 이번에 채택이 됐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 그리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시 북한으로 이 북송된 이 탈북자들의 상태와 처우를 이 국제사회에 알려라, 그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들이 처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유엔 결의안은 사실 국제법적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어필하고 또 조치를 취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징적 또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인권 결의안의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뭐 많이 알려졌던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갖는 관심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예. 그만큼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전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결의안이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과연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나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매년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서 이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 우려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어떤 북한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인권 개선에 대한 어떤 이런 전 세계 국가들의 어떤 그 개선의 요구 그런 목소리를 조금 더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유엔 총회 그 결의안이 이제 알려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넣냐를 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안소영 기자. 일단 뭐 인권과 여성 문제 그리고 또 이 불법 구금, 공개 채용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북송된 탈북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고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이제 국제사회와 함께 이제 나누자라는 내용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그 정치범 수용소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이번에 그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지할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석방할 것, 이렇게. 근데 북한이 이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서 사실상 그걸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북한은 오늘 결의안 채택에 앞서서 이 내용들은 모두 날조된 거고 또 국제사회가 자기네들의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입니다. 언제나 그랬죠. 북한은. 예, 언제나 뭐 그랬듯이 한 목소리입니다. 북한은 이 인권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북한의 태도 뭐 지금까지 뭐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번 인권 결의안 채택이 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겠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구속력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예. 북한도 뭐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아하.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 우리가 뭐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지금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자라는 얘기가 한 9년 됐나요? 8년 됐나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제가 제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도 2006년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좀 합의를 해서 얼른 법을 좀 제정해서 좀 북한 인권을 좀 보호하는 그런 법을 좀 만들면 좀 좋지 않을까 예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 변호사님께서 봤을 때 북한의 현재 그 정치범 수용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네. 북한의 인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볼 수 글쎄요, 있을까요? 워낙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안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북한 주민의 의뢰를 받아서 그런 적이 국내에서 있어요? 민사 소송을 하나 얼마 전에 최근에 진행한 사건이 예, 있었는데요.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이게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친자 그러니까, 관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이 아들이었고요.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자기의 친자를 인정해달라라는 민사 소송을 제가 진행한 북한에 적이 있는 있는데 아들이 나를 친자로 인정해달라. 예. 재산 상속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국내에 있는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이제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북한에 있는 내부 사정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거기서 이제 서류를 받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구나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이제 판사님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위임장을 받아오고 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장님도 워낙 이제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 소송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지금 북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서류를 대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소송을 이걸 뭐 진행하죠? 제가 워낙 저희 의뢰인 일이라 세부적으로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예. 중간에 이제 그 중국에 계신 사업가분이 도와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받아오기는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북한에 계신 그러니까 자녀들이 네. 한국에 남한에 있는 그 부모들 또는 뭐 조상들의 재산을 상속받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첫 번째 사건이요. 재작년인가 한번 처음으로 나서 이제 언론에서도 크게 한번 화제가 그랬었죠. 됐고요. 예. 제가 한 두 번째 정도 판결을 받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래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자체가 우선 받기가 좀 힘들었고요. 예. 어쨌든 근데 결론은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남한에 있는 부모에게는 상속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정작 북한에서는 인권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게 되겠군요. 자, 안승준 기자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의 이런 내용을 보고 또 뭐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뉴욕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를 했을 때 예. 링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링크. 한인 2세들의 그 단체인데요. 예. 비영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입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한다는 거에 높이 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학생들 위주로 그런 좀 것들이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은 계속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희 PD와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 수신호를 잘못 보낸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뉴욕에서 직접 그런 취재나 이런 걸 해봤을 때 북한의 인권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탈북자 한 분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기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처형당해도 눈물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인권 문제가 심각하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이런 유엔 총회에서만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더 큰 좀 감각을 가지고 모두 함께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인권 결의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북한 인권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